노교의 등장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그다음에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운동가 혹은 명상가 그다음에 지구인문학을 저처럼 가르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많은 마스터들 그리고 지구 평화운동에 일조하고 있는 큰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성직자들 및 그리고 명상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많은 명상개혁가들 그 다음에 혁신가들 지구혁신가를 말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 땅의 저작거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천교육원을 줄임말인 노교인데 노교의 등장 이후에 등장하는 명상법은 사실 혁명이자 파괴적인 그리고 홀대받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괴적이고 혁신적이면서 홀대받는 프로젝트는 지구 전체를 통으로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그런 명상운동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으로 부활할 때 혹은 자존감 덩어리라는 걸 인정할 때 인류에 있는 고통과 병 그리고 기아, 질병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과 이념이 소멸될 수 있는 자존감이 회복될 때 인류의 원죄는 사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는 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다들 노천교육원의 등장 이후에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메디움을 어통이라고 합니다. 그 어통을 실천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저희 교육원에서는 체인지 아티스트 및 커넥트 아티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제가 위대한 한 철학을 기반에 둔 한 문화를 전 세계의 뇌 반도체로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내다 팔 거를 대비해서 요때 여러분들은 판다라는 표현에 조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민감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뇌 교육 반도체를 저는 팔고 싶은 사상가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뇌 교육가이자 뇌 연구가인 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인류애를 회복하는 최고의 가치 실현을 저는 뇌의 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천은 노교의 등장과 함께 인류인들 모두 즉 지구인들 전체가 사회적인 건강한 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함께 밝혀드리면서 처음에 제가 뇌 코드하고 뇌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자 처음에는 제 첫 번째 수석 제자인 난공님밖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밴드 글을 조금씩 인용하면서 쇼츠 작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토리텔링을 전개해 나갈 때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가르치고자 하다 보면 약간 과한 욕심이 개입될 때가 있어요. 도인으로서. 그건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개혁하고 혁신하기를 원하는 도인의 작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에어컨 소리가 들리더라도 기계음이 그건 요 2층 집무실이 조금 더운 관계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이렇게 삽입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수석 상자인 수석 제자인 난공님만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졌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 교수진들, 선생님들 그리고 성직자 및 종교인들까지도 블랙 앤 화이트의 등장을 반신반의하고 약간 의아하게 많은 이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러나 귀를 빌려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즉 뇌 코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자 또 뇌 그림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자 저의 얘기에 귀를 빌려주는 사람은 마니아층 극소수였으며 그 자체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
철저하게 한문으로 직역하면 음양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가치는 음양의 조화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는데, 처음엔 차고에서 시작했던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알리바바의 마이웬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32번째 딱 거절당했습니다. 저희의 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을 통합하고 인류애를 실현하는데 가치 철학을 실천하고자 관공서 및 스폰서 후원자들에게 제 당위성과 제 대의를 설명할 때 스티브 잡스는 2000번가량을 거절당했고 마웨는 200번가량을 거절당했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겨우 32번 거절당했으니 그런 거인들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도전과 그리고 시련 속에 노력이 필요한, 저의 열정이 필요한, 어지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키핑해 두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마웬도 그랬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키아에서 포기한 터치 스크린을 포기한입니다. 노키아에서. 그때는 노키아가 휴대폰의 대명사였고 휴대폰의 그냥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키아가 포기한 터치 스크린을 지구인 중에 가장 위대한 경영가라고 칭하는 스티브 잡스가 그걸 갖고 와서 포기한 그걸 터치 스크린이 성공을 시켜서 오늘날의 위대한 손안의 세상 웹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노력과 열정, 어지력으로. 그래서 그들의 말에도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과 노천의 시작은 다 있는데 뇌 그림으로, 즉 메디움입니다. 어통, 뇌 그림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뇌 코드로 세상을 혁신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는 다 있는데 스티브 잡스의 터치 스크린과 지구촌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웬의 알리바바의 거절을 200번 공산당원들, 고급 간부들한테 수백 차례 거절을 당했답니다. 알리바바의 태동과 탄생을 끝없이 역설할 때 저 역시도 많은 고뇌와 많은 시련 끝에 그들처럼 홀대받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구를 개혁하고자 무모한 도전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모하다고 많은 대중들이 여겼던 그 무모한 홀대받는 프로젝트가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인류애를 실현하는 가치 철학의 수단 중에 오늘날의 인류 역사는 그들의 앞서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노천이 홍익 자본주의를 태동시켰고 이제는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새길로 빠지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사회주의는 망했습니다. 120년 만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고?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도 망했어요. 자본주의도. 그래서 웰가가 다 무너지고 자살을 하고 있고 모기지론으로 막 강물에 뛰어들고 빠지고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가치체계의 끝은. 그래서 자본론하고 또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가 망했다면 이제 하나 딱 남은 게 이 노천의 홍익 자본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자는 상생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서감이 없었다면 지구에 이런 혁신적인 문화 텍스트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천에 홀대받는 이 프로젝트가 오늘날의 메타버스하고 다 있다면 여러분들은 와닿지도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메타버스는 다 있다고 하면 믿으실 거고 마이웬의 알리바바가 다 있다면 믿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유니버셜하고 그 가상의 공간을 줄인 말이에요. 그걸 줄여서 메타버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거대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을 메타버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거예요. 물론 메타버스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카카오 그룹하고 메타버스하고 매칭하면 여러분들은 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노천이 만든 뇌교육 반도체 프로그램처럼 저도 몇십 조를 분기별로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뇌통합 프로그램 및 그다음에 메디움 그리고 코드론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존의 도판이라든지 종교판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나지도 않았던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도 홀대받는 프로젝트로 무모한 도전 끝에 많은 시련과 역경 끝에 여기 서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들의 앞서감과 함께 지구 문화의 진화 그리고 진보 그들의 홀대받는 프로젝트가 오늘의 메타버스를 탄생시켰다면 따라서 모든 새로운 가치는 창조라는 이름으로 지구 물질을 끝없이 진화시키고 진보시켜 왔다라는 점. 근데 물질에는 진화라는 표현을 사실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물질에는 진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정신적, 영적인 학문, 그리고 정신학문 이런 데서는 거의 다 신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제가 드러낸 문화 텍스트를 그러니까 지금은 신 소사이어티 시대인데 그거를 영적인 문화 영역, 그 다음에 정신학문적 영역 이거를 저희들은 진화라고 합니다. 나머지 물질계는 싹 다 진보라는 표현을 쓰면 무방하고 그래서 늘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역사 앞에 그렇게 증명을 해왔던 겁니다. 지구 거인들은.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도판에 드러난 인물이 아니에요. 레드락의 시대는 조금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 노교도 마찬가지인데 즉 뇌반도체를 이용한 뇌교육 프로그램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어놓은 날 저를 믿어준 수석 제자의 마스터인 난공님과 나는 그야말로 날아갈 것처럼 기뻤고 세상 모두를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잣대는 너무나 잔인하였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제도권의 아성은 마치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부대 설명은 생략할게요.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은 레드락의 몰락과 함께 블루락의 몰락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역사적 흐름이니 타 단체의 주인공들을 격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지구에 흘러가는 시대적인 역사적 흐름과 함께 그 궤를 논하고자 하는 도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마음 없이 거기에 색깔론 없이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레드락의 몰락, 블루락의 몰락과 동시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통째로 그리고 그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실천적 지구 인문학이 동시에 실현되는 화이트락의 시대임을 제가 역설하고 다닐 때에 만나는 성직자들, 교수진들,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많은 지구의 개혁가들, 명상가들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누구 하나 내 말에 길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요때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러나 나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스 및 에볼라 사태가 더 큰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걸 미리 그 데이터, 빅데이터로 예견하고 있었고 지금은 제6차 산업, 5차 전자혁명 산업 시대 이런 거 하면 빅데이터, 메타버스, 그 다음에 초연결 뭐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캄차카에서 제 유튜브 참고하시면 좋아요. 캄차카에서 하노이까지 베트남에 이런 유튜브 참고해 보시면 알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지구의 혁신 운동 그리고 대개혁 운동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통일장 이론 운동은 경제 개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물질 문명이 동양의 사상사와 만나서 거대한 물질 혁신이 일어날 지금 그 시대라는 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특화된 도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노인이다 편 같은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거기에 보면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온 지구 개혁가이기도 하지만 제 직업은 기업 컨설턴이자 정치 컨설턴으로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또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쇼츠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츠도 15분마다 한 번씩 잘라야 됩니다.